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초반 여성 최지민이라고 합니다. 94년생이고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일한 지 올해로 딱 7년 차가 됐어요. 3교대 근무라 몸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환자분들이 회복해서 퇴원하실 때 보람을 느끼거든요. 나름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제게 너무도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그날 생각하면 심장이 뛰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이었던 날이자 동시에 가장 통쾌했던 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듣고 나시면 분명 저랑 같이 손뼉치고 싶으실 겁니다.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제 남자친구, 아니 예비 신랑이었던 사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2년 전쯤 지인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어요. 박현우라는 사람이었는데 대기업 본사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첫인상은 참 순해 보였어요. 말투도 다정하고 저한테 진짜 잘해줬거든요. 게다가 서울 상위권 대학 나왔고 대기업 공채로 입사해서 동기들 중에 제일 먼저 진급을 했어요. 연봉도 또래 남자들 중에서는 상위권이었고요. 성과급까지 합치면 연봉도 셌고요. 솔직히 이쯤 되면 사람이 좀 성격이 비틀린 구석이 있을 법도 한데 진짜 괜찮은 사람이더군요. 데이트할 때 항상 제 얘기를 잘 들어주고 힘들다고 하면 바로 달려오고 기념일도 절대 안 까먹고요. 1년 반 정도 연애하니까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로 나이도 있고 뭐 더 미룰 이유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쯤에 처음으로 예비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게 됐어요. 남자친구가 어느 날 저녁에 엄마랑 영상통화를 하다가 절 보여줬거든요. 화면 너머로 처음 뵌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 예쁘네.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구나. 현우가 여자친구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아우 진짜 예쁘다 예뻐. 목소리가 밝고 다정해서 전 그때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괜히 긴장했나 싶었죠. 시어머니라면 왠지 무섭고 까다로울 것 같았는데 이분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 뒤로도 가끔 문자도 오고 그랬어요. 지민아, 밥은 먹었니? 우리 아들이 잘해주고 있지?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지민아, 요즘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해. 따뜻하게 입고 다녀. 이런 문자들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 다행이다. 시어머니 될 분이 좋은 분이시구나. 결혼해도 시월드 스트레스는 없겠다. 근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상한 신호들이 있었어요. 저만 못 본 거였죠. 아니, 보고도 모른 척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남자친구는 엄마한테서 전화가 오면 하던 일을 딱 멈추고 급하게 받았어요. 밥 먹다가도 영화 보다가도 심지어 운전 중에도요. 진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받았어요. 엄마. 알았어. 네, 알겠어요. 통화 내용은 거의 다 대답뿐이었어요. 뭔가를 보고하는 것처럼요. 가끔 전화 받고 나서 표정이 굳어질 때도 있었는데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항상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데이트 약속이 갑자기 취소될 때면 이유가 늘 같았어요. 미안. 엄마가 갑자기 오라고 해서 다음엔 꼭 더 좋은 데 데려갈게. 엄마가 몸이 안 좋으시대. 나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진짜 미안해.
한두 번이면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한 달에 서너 번씩 있으니까 저도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어느 날 넌지시 물어봤어요. 너희 엄마 전화 진짜 많이 하신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도 저렇게는 안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남자친구가 머쓱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원래 좀 그래. 외아들이라 걱정이 많으셔서 그런 거야. 이해해줘. 결혼하면 좀 나아지실 거야. 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자식 걱정이 많은 엄마려니 했어요. 남자친구가 효자라서 그런 거라고 좋게 해석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연애한 지 1년 반쯤 됐을 때였어요. 결혼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니까 남자친구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퇴근하고 저녁 먹는 자리였는데 갑자기 손을 잡더니 진지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지민아, 이번 주말에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인사할래? 식당에서 밥 한번 먹자. 엄마가 너 진짜 보고 싶어 하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싶었어요. 사실 좀 긴장됐어요. 전화로야 좋은 분 같았지만 직접 만나면 어떨지 모르잖아요.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원래 직접 만나봐야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고들 하잖아요. 그래, 좋아. 근데 나 엄청 떨릴 것 같은데. 걱정 마. 너 보면 엄청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너니까. 남자친구가 자신 있게 말해서 저도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래서 일요일 저녁에 시댁에서 운영하시는 갈비탕집으로 갔습니다. 영업 마감 시간쯤이라 손님이 거의 없을 때였어요. 가기 전에 옷도 신경 써서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작은 선물도 준비했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예비 시어머니께서 앞치마를 입은 채로 나오셨는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웃고는 계신데 눈은 안 웃고 있었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는 게 마치 물건을 검수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뭔가 평가하는 눈빛이랄까요? 불쾌한 느낌이 스쳤지만 제가 너무 예민한가 싶어서 애써 무시했어요. 왔니? 아무데나 앉아라. 전화로 그렇게 살갑게 구시더니 실제로는 엄청 차가우셨어요. 목소리 톤부터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뒤에서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시면서 말씀도 거의 안 하시고 그냥 서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최지민이에요. 제가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준비해간 선물을 드렸어요. 건강식품이었는데 받아들고는 포장지를 대충 뜯어보시더니 별 반응 없이 한쪽에 툭 던지듯 놓으시더라고요. 뭐야 이거? 홈쇼핑에서 파는 거 아니야? 요즘 이런 거 효과도 없다던데 이런 쓸데없는 건 뭐하러 사왔니? 첫 만남에 선물 평가를 그렇게 대놓고 하시다니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웃으면서 넘겼어요. 선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자리에 앉자마자 직원분들이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에 전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반찬을 전부 남자친구 앞에만 놓으시는 거예요. 게다가 갈비를 직접 다 발라서 남자친구 그릇에 넣어주시고요. 자식이 귀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미 30이 넘은 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도 그렇게 행동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좀 당황했는데 남자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원래 그래왔다는 듯이 그걸 받아 먹더라고요. 엄마 됐어. 나 알아서 먹을 수 있어.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했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됐긴 뭐가 돼.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잖아. 어?
이것도 먹어. 저한테는 턱으로 한쪽을 가리키면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김치 거기 있으니까 알아서 집어 먹으렴. 물 따르는 것도 남자친구 것만 직접 따라주셨어요. 예비씨 아버지께서 제 컵에 물을 따라주시려고 하니까 예비씨 어머니께서 날카로운 눈으로 흘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눈치를 보시더니 슬그머니 손을 내리셨어요. 집안에서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본격적인 질문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뭐 하시니? 돈은 뭘로 벌어? 아버지는 공무원이시고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공무원? 뭐 하는 공무원인데? 어디서 뭐해? 말단이야? 말단이냐니 대놓고 얕잡아보며 캐묻는 말투였어요. 사실 아버지가 국세청에서 높은 자리에 계신데 굳이 그걸 말하고 싶진 않았어요. 시댁이 가게를 하시는데 국세청 얘기를 꺼내면 괜히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냥 일반 행정직이세요. 아 그래? 말단 공무원이면 월급 쥐꼬리만 하겠네. 한 달에 얼마나 받아?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보셔서 당황했어요. 첫 만남에 이런 질문을 하다니.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여쭤본 적이 없어서요. 집은 전세? 빌라야 아파트야? 몇 평이니? 질문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모님하고 직접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답을 피하고 싶은 제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예비 시어머니 표정이 확 일그러지셨어요. 마음에 안 드셨나 봅니다. 뭔가를 숨기는 것처럼 느끼셨나 봐요. 뭘 숨기려고 그래? 집안이 별 볼 일 없으니까 말 못하는 거지? 아, 혹시 빌라야? 전세? 숨기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솔직히 너무 노골적으로 물어보셔서 대답하기도 민망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이미 저에 대한 판단이 선 것 같더라고요. 됐어. 말 안 해도 대충 알겠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손을 휘휘 저으시면서 코웃음을 치셨어요. 저와 저희 집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화가 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직업을 대놓고 비하하기 시작했거든요. 간호사면 3교대지? 야간에도 일하고 거기 막 환자 똥오줌도 치우고 그러는 거 아니야? 힘들겠다. 그런 거 하려면...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건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애 낳으면 어떻게 할 건데? 뭐 밤에 일하면서 애를 어떻게 키워? 어차피 관둬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일을 해? 제가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남자친구가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 엄마, 그건 나중에 둘이 정하면 되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그런 얘기는... 남자친구가 저를 위해 나서줬나 싶었는데 다음 순간 기대가 확 무너졌어요. 뭐? 네가 지금 엄마한테 말대꾸야? 예비 시어머니께서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면서 목소리를 확 높이셨어요. 식당 안에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습니다. 내가 시어머니 되는 사람인데 궁금한 거 물어보는 것도 못해? 네가 뭔데 엄마 말을 끊어? 남자친구가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정말 0.5초도 안 걸렸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넌 가만히 있어! 입 다물고 밥이나 먹어! 어른이 얘기하는데 왜 끼어들어? 네 엄마, 죄송해요. 30이 넘은 회사원이 고개를 푹 숙이고 초등학생처럼 쪼그라드는 모습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저 사람이 엄마 앞에서 저렇게까지 작아지는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확실히 봤거든요. 회사에서는 팀원들 이끌고 프레젠테이션도 척척하는 사람이
엄마 앞에서는 완전히 벌벌 떠는 어린애가 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당하고만 있으면 앞으로 평생 이렇게 당하고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제 직업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오해? 내가 뭘 오해해? 간호사는 전문 의료인이고 국가고시 합격해야 할 수 있는 면허직이에요. 저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생명을 다루는 일이에요.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그리고 제가 일을 그만둘지 말지는 저와 현우 씨가 결정할 문제예요. 어머니가 정해주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야?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혼은 두 집안이 만나는 건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상견례 때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하시니 그때 서로 궁금한 것들 편하게 말씀 나누시면 좋겠어요. 분명하지만 차분하게 말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지만 더 이상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 상견례 때 보자고. 분위기가 싸해졌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첫 만남부터 기죽으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할 테니까요. 그때 남자친구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지민아, 너 아까 화장실 가고 싶다고 했지? 내가 알려줄게. 제가 화장실 가고 싶다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뜬금없이 그러더라고요. 아마 저를 데리고 잠깐 나가서 사과하고 싶었나 봐요. 화장실에서 나오니까 남자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지민아, 미안해. 엄마가 원래 말이 좀 거칠어서. 근데 아까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당황하신 것 같아. 앞으로는 좀 부드럽게. 내가 부드럽게? 어머니가 내 직업을 그렇게 무시하시는데? 아이, 그게 엄마도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야. 그럼 어떤 뜻이었는데? 남자친구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미안해만 반복하더라고요. 근데 왜 넌 아무 말도 못해? 나 대신 한마디 해주면 안 되는 거야? 나랑 네 엄마 사이에서 중재해주는 게 앞으로 네 일이 될 텐데. 엄마한테 대들면 더 복잡해져. 그 자리에서 맞서면 엄마가 더 화내시고 나중에 너한테 더 안 좋아지셔. 그냥 일단 맞춰드리고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는 게 나아. 그게 맞는 거야? 나중에 결혼해서도 계속 그럴 생각인 거야? 엄마도 며느리 들어오면 달라지실 거야. 지금은 아들 뺏기는 것 같아서 그런 거지. 조금만 이해해줘.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뭔가 큰 문제가 보이는데 못 본 척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도 그때까진 설마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고요. 첫 만남이니까 어색해서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상견례 땐 좀 나아지시겠지 하는 희망을 아직 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상견례 날 그 설마가 현실이 됐습니다.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요. 상견례 장소는 시댁에서 운영하시는 갈비탕집으로 정해졌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본인 식당에서 하자고 강하게 밀어붙이셨거든요. 우리 식당이 넓고 음식도 맛있으니까 여기서 하자. 내가 직접 대접할게. 처음에 저희 부모님은 좀 불편하셨어요. 보통 상견례는 중립적인 장소에서 하는 게 맞는데 시댁 식당이라니. 홈그라운드 이점을 가져가시려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첫 만남부터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으셔서 그러자고 하셨습니다. 상견례 날 밤에 친정아버지께서 저한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일요일 점심, 친정가족이 모두 식당에 도착했어요. 아버지는 정장을 입으셨고 어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 입으셨어요. 다들 첫인상을 좋게 하려고 신경을 쓴 게 눈에 보였습니다. 곧 남자친구가 저희를 안쪽 룸으로 안내했어요.
개인 룸이라 다른 손님들과는 분리된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보였는데 싸늘했습니다. 웃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 있고 눈은 차갑게 저희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먼저 인사를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민이 아버지 최영호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앉은 채로 대답하시더라고요. 아, 네. 일어나지도 악수하지도 않으셨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상대 부모가 인사하는데 앉아서 봤다니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제가 당황한 것도 잠시, 이번엔 친정 어머니께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지민이 엄마예요. 여기 앉으세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턱으로 자리를 가리키셨어요. 손으로 안내하는 게 아니라 턱으로요. 예비 시아버지만 어색하게 일어나서 악수하며 인사를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우 아버지입니다. 분위기가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뭔가 무거운 공기가 깔려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예비 시어머니께서 쟁반을 들고 오셨는데 위에 냉수 4잔만 딸랑 놓여 있었어요. 탁탁탁탁. 저희 앞에 냉수만 놓으시더라고요. 식당인데 물만 주시다니 이상했지만 음식 준비가 덜 됐나 싶었어요.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여쭤보셨습니다. 어머, 저희가 너무 일찍 왔나요? 음식은... 음식요? 아, 식사하기 전에 제가 할 얘기가 있어서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셨어요. A4 용지 몇 장이 스테이플러로 묶여 있었습니다. 순간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왜 저런 서류를 꺼내는가 싶었죠. 아무리 봐도 좋은 모양새가 아니었으니까요. 계약서인가 혼수 목록인가 온갖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 순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견례 전에 알아볼 건 알아봐야죠. 안 그래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치셨어요. 흥신소 보고서처럼 생긴 서류였습니다. 위에 누군가의 신상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뒷조사해봤더니 쥐뿔도 없던데. 냉수나 마시고 썩 꺼지세요. 우리 아들 노릴 생각하지 말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말에 예비 시어머니가 고개를 젓더니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공무원이라고요? 근데 조사해봤더니 그냥 9급 말단이시던데요? 30년 다녀서 겨우 9급이시라니. 아휴. 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어요. 네? 집도 제가 알아봤어요. 허름한 빌라 전세시네. 경기도 어디 구석에 언제 이사 갈지도 모르겠고 전세금도 얼마 안 되던데? 친정 어머니도 당황하셨어요. 저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무시하시더니 계속 이어가셨어요. 그리고 넌 나한테 간호사라고 하지 않았니? 근데 고졸에 공장에 다닌다는데 진짜 거짓말 한번 크게 하네. 네가 대학병원 다니는 간호사라고 하면 내가 혹할 줄 알았어? 흥신소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걸 왜 숨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잠깐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저는 4년제 대학 나와서 대학병원 취직한 거 맞아요. 고졸도 아니고 공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시끄러! 다 조사해봤어. 거짓말하지 마. 여기 다 적혀 있잖아. 예비 시어머니께서 손을 휘휘 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마치 파리를 쫓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저희 가족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쥐뿔도 없는 집안이야.
아버지는 말단 공무원, 엄마는 백수, 딸은 공순이. 이런 집안이랑 우리 아들이 왜 결혼해야 해요? 우리 아들이 대기업 직원에 연봉이 얼만데 이런 집안이랑? 어? 어디서 싹수가 노란 게 거짓말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아무리 없이 살아도 말이지 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감히 남의 자식 앞을 막아? 예비 시어머니께서 냉수잔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상견례라서 즐겁게 왔을 텐데 일을 어째? 내가 다 알았는데. 너희 집안 사람들 그 더러운 속셈. 예비 시어머니에게 막말을 듣고 있던 친정어머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평생 이런 모욕을 받아보신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아버지도 분노로 손이 떨리고 계셨고요. 악물고 계신 턱 근육이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멍해졌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머리가 안 돌아갔습니다. 꿈인가 싶었어요. 10분 동안 저희 가족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신이 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간호사도 마음에 안 드는데 공순이? 우리 아들 돈으로 호의호식하려고 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런 기생충 같은 인간들이 있으니까 착한 사람들이 피해받는 거야. 알아들어? 저희가 아무 말이 없었던 이유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병원 간호사라는 건 남자친구가 더 잘 알고 있었어요. 병원에서도 자주 만났으니까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한마디도 못하더군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귀한데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대기업 다니고 돈도 잘 벌고 당신네들 같은 허접한 집안에 우리 아들 보내려고 내가 이날 이때껏 귀하게 키워냈는 줄 알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냥 당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신을 차린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화를 내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그 보고서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뭘 봐, 다 써있잖아. 확인 좀 해보고 싶어서요. 잠깐만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니까 예비 시어머니께서 비웃으시면서 서류를 밀어주셨어요. 그래 봐. 발버둥 쳐봐. 다 들통나는데 뭘 할 수 있겠니? 어떻게라도 꼬투리 잡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래봐야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보고서 첫 페이지를 열어봤어요. 김지민, 1993년생, 여, 경기도. 저는 거기까지만 보고 천천히 예비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이름은 최지민입니다. 뭐? 성이 김이 아니라 최씨라고요. 최지민이요. 김지민이 아니고요.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살짝 흔들렸어요. 저는 보고서 내용을 하나씩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여기 주소가 경기도라는데요. 저희 집 서울이에요. 서울 토박이. 경기도에 산 적 없거든요. 원하시면 이 부분은 등본 떼드릴게요. 시어머니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그리고 고졸이라는데 저 4년제 간호학과 졸업했고요. 졸업장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면허번호로 제 이름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그것도 믿음직스럽지 못하면 저 일하는 병원에 영상통화로 전화해서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이게 다 틀린 거라고? 설마... 예비 시어머니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어디 응신소예요? 이 정도면 사람을 아주 잘못 조사한 것 같은데요. 제가 물었더니 예비 시어머니께서 버벅거리기 시작하셨어요.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분명 제대로 알아본다고 했는데? 1993년 여자 이름 중에 가장 흔한 게 지민이에요. 그해 태어난 여자아이 중에 지민이가 제일 많았거든요. 거기에 흔한 성까지 더하면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겠어요? 남자친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뒷조사는 왜 했어?
분명히 궁합만 보기로 했으면서. 궁합 알아보려고 나한테 알아간 거 아니었어? 게다가 이름까지 헷갈리고. 남자친구가 부끄럽다는 듯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자기 어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네가 헷갈리게 말해서 그렇지. 김지민이라고 한 것 같은데. 내가 왜 여자친구 성을 헷갈려? 1년 반을 사귀었는데. 저는 그 대화를 끊고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 집 뒷조사를 하신 거예요? 상견례도 하기 전에 흥신소까지 써가면서요? 예비씨 어머니께서 그것도 모르냐는 듯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집에 사람이 들어오는 일이 허투루 할 일이야? 상사히 조사해보고 집에 들여도 어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일이야. 그리고 네가 우리 아들 돈 노리는 거 아닌지 확인해야지.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 순간 예비씨 어머니께서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네? 요즘 젊은 것들 결혼해서 재산 뺏어먹고 도망가잖아.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돈도 잘 버는데 노리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겠어. 미리 확인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완전히 저를 색안경 끼고 보셨던 거네요. 처음부터? 색안경? 시어머니가 며느리감 알아보는 게 색안경이야? 돈 노리는 여자들 걸러내는 게 색안경이냐고. 그리고 며느린 미리 길들여 놔야 나중에 편하지. 친정 부모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을 이렇게 모욕하신 겁니까? 확인도 안 하고. 모욕이요? 사실 확인이죠. 거짓말하고 숨기는 게 잘못이지. 완전히 틀린 정보로 저희 딸을 공장 다니는 고졸 취급하고서요. 그게 확인이에요? 그건 그 흥신소가 잘못한 거지 내 잘못이에요? 난 돈 주고 맡겼는데. 흥신소 탓을 하세요? 의뢰를 한 건 아주머니시잖아요. 잘못된 정보 주신 것도 그쪽이시고요. 예비씨 어머니께서 움찔하셨어요. 저는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뭐하지만 저희 집이 어머님 댁보단 잘 삽니다. 현우 씨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몇 번 저희 집에 왔다 갔으니까. 뭐? 어찌됐든 저희야말로 큰일 치르기 전에 이런 사실 알아서 다행이네요.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저만 힘들었겠죠. 그리고 냉수 주셨으니까 잘 마시고 가겠습니다. 근데요, 이 냉수 어머니가 드셔야 할 것 같은데요. 많이 더워 보이세요. 예비씨 어머니 얼굴은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는데도 예비씨 어머니께서는 끝까지 허세를 부리셨어요. 물러서면 지는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뭐 정보가 틀렸으면 미안하긴 한데 그래서 공무원이면 다야? 공무원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게다가 간호사? 3교대 쥐꼬리 월급이잖아. 우리 아들 벌이에 기생하려고 온 거 아니야? 인정해. 아직도 태세 전환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잘못한 건 인정하지 않고 계속 공격만 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결국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 케이스를 꺼내시더니 명함 하나를 테이블 위에 탁 놓으셨어요. 국세청 조사과. 그 명함을 본 순간 예비씨 어머니와 예비씨 아버지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식당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진짜로 온도가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예비씨 아버지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조사과요? 국세청 조사과요? 아버지께서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예, 30년 근무했습니다. 아까 구급 말단이라고 하셨죠? 조사에 오신 그 서류에 그렇게 적혀 있던가요? 예비씨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방금 전까지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조사과가 뭐하는 곳인지 안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무려 탈세를 조사하는 곳이었으니까요. 세금 안 내고 숨긴 거 찾아내는 곳이요. 자영업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부서입니다. 특히 현금 장사하는 음식점이요.
예비씨 아버지께서 다급하게 예비씨 어머니를 쳐다보셨어요.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예비씨 어머니께서는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입만 벌렸다 닫았다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천천히 식당 안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식당 하신다고요? 20년 되셨다면서요? 네. 장사 잘 되시나 보네요.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손님 많던데 점심시간에 테이블 다 찼더라고요. 예비씨 어머니께서 대답을 못하셨어요. 목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요즘 자영업 세무조사 강화됐다는 거 아시죠? 특히 현금 매출 많은 음식점은요. 국밥집, 갈비탕집 이런 데가 주요 대상이에요. 예비씨 어머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테이블 잡고 겨우 서 계셨어요. 아버지께서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조롱하시고 가족 모욕하시고 오늘 일 제가 잊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30년 공직 생활하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 받아봅니다. 직접적인 협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의미가 뭔지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예비씨 어머니께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셨어요. 180도 달라지셨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제가 잠깐 착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왜 사돈인가요? 상견례 하실 생각도 없으셨던 것 같은데 그냥 저희 쳐낼 생각뿐이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예비씨 어머니께서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그때 지금까지 잠자코 있던 예비씨 아버지께서 갑자기 폭발하셨어요. 여보, 당신 대체 뭔 짓을 한 거야? 뭐가? 흥신소 뒷조사?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내가 이 집 가장이야. 당신이 가장이야. 알고 보니 예비씨 아버지는 이 일을 전혀 모르셨던 거예요. 예비씨 어머니 혼자 독단으로 진행하셨던 겁니다. 내가 20년 동안 당신이랑 현우 뒷바라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육수 끓이고 손님 받고 설거지까진 다 내가 했어. 당신은 대체 뭘 했는데? 내가 읽어놓은 걸 다 말아먹으려고 환장했어? 여보, 잠깐. 맨날 네 마음대로 하더니 이번엔 선 넘었어. 완전히 넘었다고.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가. 가만히 있었으면 좋은 사돈 생길 상황이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평소에 눌러 사셨던 분의 폭발이었어요. 20년간 쌓인 게 터진 것 같았습니다. 예비씨 어머니께서 변명하려고 하셨습니다. 아니, 나는 아들 생각에.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사돈이 국세청 조사과야. 그런 사돈을 두고 뭐? 그건 당신이야말로 우리 집 망하게 하려고 들어온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며느리 뒷조사한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데요? 그 정신 나간 소리를 듣던 예비씨 아버지께서 테이블 위에 있던 냉수잔을 집어드셨어요. 순간 모두가 멈췄습니다. 그대로 예비씨 어머니 얼굴에 끼얹으셨어요. 콸! 아이! 여보 미쳤어? 왜 물을 뿌리고 난리야? 미친 건 당신이야! 정신 차려. 네가 뭔 짓을 한 건지 알긴 알아! 식당 안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방 쪽에서 큰 소리가 나니 손님들이 웅성거리고 직원들이 당황해서 뛰어오고요. 예비씨 어머니께서 물을 맞고 화가 나셔서 예비씨 아버지한테 달려들었어요.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셨는데 직원들이 말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다 아들 좋으라고 한 건데, 아들 생각해서 한 건데. 그래서 결과가 이 모양이잖아. 그 엉터리 결과를 봤으면 그냥 상견례를 안 했으면 될 일이잖아. 뭐하러 사람들 불러서 이 난리를 피우냔 말이야. 이 정신나간 여편네야. 뭐? 당신 지금 나한테 정신나간 여편네라고 했어? 했으면 어쩔 건데. 네가 지금 이 상황 다 책임질 거야? 두 분이 치고받고 싸우시는 걸 보면서 전 황당하면서도 웃겼어요. 냉수나 마시고 꺼지라더니 본인이 냉수 뒤집어 쓰셨네요. 인과응보가 이렇게 빠른가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민아, 가자. 어머니께서도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집안하고 상견례라다니. 내 평생 이런 모욕은 60평생 처음 당해보네. 그때 예비 시어머니께서 정신없이 소리치셨어요. 물에 젖은 얼굴로요. 잠깐 얘기 좀 해요. 사돈어른,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께서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밖으로 나가려는데 남자친구가 따라 나왔어요. 지민아, 잠깐만.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저는 멈춰서서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0분 동안 나랑 우리 가족이 모욕당하는 거 봤지? 냉수나 마시고 꺼지라는 말도 들었고. 넌 우리 부모님이랑 내가 모욕당할 때 대체 무슨 생각한 거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흥분해서 중간에 끼어들기가. 엄마 중요하지. 근데 네가 아무 말 안 한 건 대체 무슨 의미야? 설마 너도 네 엄마처럼 우리 부모님하고 나에 대해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그럴 리 없잖아.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어서 상견례 데리고 온 건데. 여기가 상견례 자리였어? 네가 처음부터 잘 알았으면 우리 부모님이 이런 수모를 당하지도 않았을 거야. 넌 어떻게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못할 수가 있어?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1년 반 사귀면서 난 네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오늘 보니까 알겠다. 네 엄마가 널 그렇게 만든 거야.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면 평생 너희 엄마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지. 지민아, 아니라곤 말 못하네. 우리 여기서 끝내자. 난 우리 부모님 모욕한 사람이랑 가족 못해. 그럼 가볼게. 돌아서서 나가려는데 그때 식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낯선 여자 2명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50대 아줌마 1명과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1명이었습니다. 아줌마가 예비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신나서 소리쳤어요. 언니 성공한 거예요? 쫓아낸 거죠? 갑자기 나타난 2사람을 보고 모두가 동시에 멈췄어요. 50대 아줌마가 예비 시어머니한테 달려가면서 완전 신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아까 전화 연결돼서 다 들었어요.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속 시원하더라. 예비 시어머니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저희 눈치를 보며 물에 젖은 얼굴로 경악하셨어요. 수연 엄마? 왜 여기 와? 지금은 안 돼. 수연 엄마라니. 전 그 이름에 고개를 갸웃했는데 그런데 남자친구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본 적 없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수연이? 30대 초반 여자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남자친구한테 다가왔어요. 오빠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나 많이 보고 싶었지?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4년 전에 바람 피워서 헤어졌다는 얘기를 남자친구에게 들은 적 있었거든요. 저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나가려다 말고 서서 그 사람들을 쳐다봤습니다. 아주머니는 저희가 상견례 하려던 사람인지 몰랐던지 예비 시어머니를 닥달하며 묻더군요. 그래서 이야기 잘 됐지? 거봐, 내가 잘 될 거라 그랬잖아. 현우랑 우리 수연이 다시 이어주려면 이 방법이 제일이라니까. 그리고 언니도 쥐뿔도 없는 집안이랑 사돈 맺기 싫다고 했었잖아.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쩐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탐탁지 않게 본 이유가 있었던 거죠. 벌써 생각해둔 며느리감이 있었으니 제가 마음에 들 리가 없었죠. 언니가 그랬잖아. 지금 현우랑 사귀는 여자 쫓아내면 우리 수연이랑 다시 붙여주겠다고. 그래서 흥신소까지 소개시켜줬는데 근데 분위기가 왜 이래? 언니는 왜 홀딱 젖었어? 예비 시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말리려고 손짓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수연 엄마, 일단 나가. 제발 나중에 이야기해 줄 테니까, 어?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설마 마음 바뀌었어요? 그 여자네 별 볼 일 없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저는 귀를 의심하면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잠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상견례 자체가 저를 쫓아내려는 자리였어요? 수연 엄마가 저를 보더니 흠칫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아마 저희가 같다고 생각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아, 아가씨가 그 공장 다니는 아가씨? 이런 걸로 현우 엄마한테 화내고 그러면 안 돼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 아무리 그래도 돈 보고 결혼하려는 파렴치한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오는 꼴은 막아야 하지 않겠어요?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아줌마를 보니 어이가 없더군요. 누가 아줌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대답해 보세요. 설마 오늘 상견례 할 생각도 없이 그냥 저 쫓아내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지민아,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언니 진짜 이러기에요? 이 여자가 뭔데 쩔쩔매? 예비 시어머니께서 다급하게 수연 엄마 입을 막으려고 하셨습니다. 아유, 수연 엄마 제발 입 좀 다물어.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러는 거야?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남자친구의 전 여친인 수연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자기 엄마를 말렸습니다. 엄마, 잠깐만. 그만해. 나가자. 응? 아이, 나가긴 어딜 나가. 저 어린 것 좀 봐라. 눈에 토끼가 가득한 게 나라도 며느리 안 쌓고 싶겠어. 저는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천천히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흥신소를 소개해줬고 그 흥신소가 엉뚱한 사람 조사한 거고 애초에 목적이 저 쫓아내고 전 여자친구 다시 붙여주려는 거였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사실 확인이 필요 없는 이야기였어요. 아주머니가 자기 입으로 싹 다 말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웃긴 건 우리 부모님이 모욕당할 땐 참고 있던 남자친구가 폭발하더군요. 엄마, 수연이랑 다시 하라고? 4년 전에 수연이가 바람 피워서 헤어진 거잖아. 엄마도 알잖아. 전 여친이 당황하면서 변명했습니다. 그건 오해가 있었어. 오빠, 내 말 좀 들어봐. 오해? 내 친구랑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거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봤어. 그게 오해야? 전 여친의 얼굴이 빨개지면서 더듬거렸어요. 오빠, 그때 내가 술에 취해서... 닥쳐! 그게 이유가 돼? 엄만 그걸 알면서도 지금 이런 짓을 벌인 거야? 내가 선택한 여잔 내쫓고 저런 더러운 여자를 들이려고? 예비 시어머니께서 허둥지둥 변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수연이가 그런 일 없다고. 네가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했어. 엄마도 몰랐으니까 그렇지. 네가 상세히 나한테 이야기해줬으면 내가 이런 이야기에 넘어갔겠어? 솔직히 지민이도 처음에 보니까 이것저것 숨기는 거 많아서 집안이 별로라고 생각해서 마음에 안 들었고. 그래서 흥신소까지 쓴 거야? 엄마 진짜 미친 거야? 날 어디까지 비참하게 만들 생각인데. 엄만 내가 바보 등신으로 보여? 천지구분 못하는 정신 나간 놈으로 보이냐고? 내가 내 친구랑 바람난 여자랑 다시 만나야 하는 이유가 대체 뭔데? 아들의 반응이 이렇게 과격할 줄 몰랐던 예비 시어머니께서 버벅거리셨습니다. 그게 수연이네가 그래도 잘 살긴 하잖니. 저 집 남편이 사업으로 돈도 많이 벌었고. 그래서 집안끼리 잘 맞을 것 같아서 그랬어. 맞아요. 우리 집이 현우네랑 좀 잘 어울려요. 현우도 대기업 다니면서 연봉도 꽤 되는데 아무 여자나 만나서 결혼하고 싶겠어요? 좋은 집안에 조건까지 좋은 사돈 찾기도 힘들고. 그런데 전 여친의 얼굴이 곧 굳어지면서 자기 엄마를 말렸어요. 엄마, 더 이상 말하지 마. 현우 씨가 알아. 남자친구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1년 반을 사귀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자기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이야기만 믿고 상견례 망치게 한 거야? 수연이네 아버지 회사 망한 지 벌써 3개월째야. 빚 못 갚아서 지금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닌다고. 사업 실패해서 부도 났다고. 수연 엄마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수연이가 다급하게 말을 막으려 했습니다. 수연 엄마가 아무 말도 못하자 예비 시어머니께서 경악했습니다. 이 상황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남편 사업 잘 된다며? 너 설마 나 속이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서 빨대 꽂으려고 나한테 이런 짓 시킨 거야? 수연 엄마는 절대 아니라며 억울한 듯 말했지만 더 이상 숨길 순 없었어요. 말해봐. 너희 집 지금 망했냐고? 아유 언니,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어요.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저희도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어차피 언니도 저의 마음에 안 들어 했잖아요. 우리 수연이가 더 마음에 든다고. 예비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따져 물었어요. 이 망할 년들이 너희 빚 갚으려고 우리 아들한테 붙으려고 한 거야? 어디서 기생충 같은 것들이 우리 아들한테 들러붙으려고. 엄마는 사기꾼의 딸은 걸레잖아. 감히 날 속이려고 해? 수연 엄마가 급하게 변명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우리 아들 생각해서 쥐뿔도 없는 집에 장가 안 보내려고 네가 하란 대로 했는데 알고 보니 너희가 아예 아무것도 없으면서 돈 노리고 우리 아들 노렸네? 저는 이 상황이 웃기면서도 어이가 없었어요. 서로 속고 속이는 이 상황에 우리 가족이 끼어 있다는 건 화가 났지만요. 예비 시어머니와 수연 엄마 둘이 서로 물고 뜯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흥신소 조사 자료와 흥신소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엉터리 조사 결과를 줬을까 싶어 찾아봤더니 역시나 무허가 업체였습니다. 게다가 면허도 없어서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사람 보는 눈이 참 좋으시네요. 저 뒷조사하는데 사기는 본인이 당하셨고요. 게다가 돈 많은 집안에 아들 보내려고 그날 일 피웠는데 알고 보니 빚쟁이 집안이고 뭐 그것도 본인 복이고 업이죠. 예비 시어머니 얼굴이 굴욕으로 일그러지시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 그때 남자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진짜 실망했어. 현우야, 다 너 잘 되라고. 엄마가 다 널 위해서. 이게 잘 되는 거야? 상견례 한다더니 냉수 한 잔 퍼놓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가족들까지 모욕하고 비웃었잖아. 그렇게 내 결혼, 내 미래를 다 망쳤잖아. 그것도 최악의 인간들이랑 짜고. 나는 사랑하는 여자도 잃고 가족도 잃었어.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건데?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자기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지민이한테 한 짓도 수연이네랑 짜고 한 것도 나 용서 못해. 당분간 엄마 연락 안 받을 거야. 내가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맞는 거라고 평생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생각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모르겠어. 정신적으로 엄마한테서 졸업하는 게 내 미래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 현우야,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엄마야말로 어떻게 나한테 이래? 도대체 날 뭐라고 생각하는 건데? 내가 사랑하는 건 지민이었어.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까지 엄마한테 허락받아야 하는 건데? 내 미래를 함께할 사람인데! 예비 시어머니는 완전히 혼이 빠진 모양새였습니다. 순종적이고 언제나 효자였던 아들이 자신을 향해 엄청난 반항을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남자친구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지민아, 정말 미안해. 난 엄마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을 줄 상상도 못했어. 그리고 너랑 네 부모님이 나쁜 말 듣고 있었을 때도 나서지 못해서 미안했어. 지금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알아.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야. 내가 더 빨리 막았어야 했는데, 아니 그 전에 이 상황을 알아챘어야 했는데. 막았어야 했지. 근데 안 했잖아.
10분 동안 고개 숙이고 있었잖아. 우리 엄마 우는 거 봤잖아. 남자친구가 고개를 떨구면서 말했어요. 시간 좀 줘. 정리 좀 하고 연락할게. 기다릴게. 기다린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내가 정할 거야. 저는 가족들과 함께 식당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예비 시어머니 우는 소리와 수연이 엄마랑 싸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물으셨어요. 지민아, 괜찮아? 네, 엄마, 괜찮아요. 오히려 속 시원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잘 끝났다. 차라리 결혼 전에 알아서 다행이야. 정말 너무 최악의 하루였지만 이로 인해 얻은 게 크니 최악이 아닌 날이기도 했어요. 상견례 다음 날 남자친구가 보내온 문자에서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알게 되고는 더 헛웃음이 났어요. 그 흥신소 말이죠. 거기 사장님이 제대로 일을 안 했다기보다는 전 여친 엄마가 예비 시어머니보다 먼저 저희 집 뒷조사 서류 확인하고는 놀라서 웃돈을 주고 다른 사람의 조사 결과를 바꿔 전달해달라고 했다더군요. 흥신소의 엉터리 서류마저 그 전 여친 집안의 조작 때문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도 그 사람들에게 당했다는 걸 알았지만 솔직히 동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차라리 조용히 결혼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면 차라리 동정의 여지가 남아 있었을지도 모르지만요. 이미 저희 집 사람들 면전에서 그날 일 피웠으니 제가 좋은 감정이 남아있을 턱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태풍 같았던 상견례로부터 3개월 후에 예비 시어머니네 식당에 세무조사가 들어갔어요. 아버지께서 직접 나서신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직권남용이 되니까요. 대신 정당한 절차로 익명 제보가 들어갔고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거예요. 상견례 날 현금 영수증 안 끄는 거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걸 제보한 겁니다. 조사 결과는 어땠냐고요? 5년간 현금 매출 누락이 약 3억 원 적발됐어요. 20년 된 갈비탕집이 현금 장사 위주였는데 제대로 신고 안 한 거죠. 가족명의 차명 계좌도 발견됐고요. 추징금이랑 가산세 합쳐서 약 8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그년 아버지 때문이야. 보복이야, 보복. 국세청 권력 남용이야. 본인이 탈세한 건 안 보이고 남 탓만 하시더라고요. 원래 그런 분이셨죠. 그리고 동네에는 세무조사 받고 추징금 맞은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단골들 발길이 뚝 끊어졌어요. 20년 다니던 단골들도 안 오더래요.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합니다. 예비 시아버지께서도 더 이상 못 참으셨어요. 20년간 눌러 사셨던 분이 처음으로 독립을 선언하셨대요. 따로 방을 얻어 나가셨고요. 그날 냉수 끼얹은 게 20년간 쌓인 분노의 폭발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6개월 후 그 갈비탕집은 폐업했습니다. 추징금에 매출 감소에 남편 별거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20년 된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고 남편한테 버림받고 아들한테도 연락이 끊기고 남자친구는 상견례 직후에는 거의 매일 연락이 왔어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카톡, 전화, 문자 폭탄이었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줘. 그리고 네가 변해야 해. 말로만 하지 말고. 그 후로 남자친구가 진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엄마와 분리해서 혼자 자취를 시작했고요. 심리 상담도 받기 시작했대요.
마마보이 치료예요. 30년 넘게 엄마한테 순종하면서 살았으니까 그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엄마의 연락을 일체 안 받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연습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민아, 나 요즘 상담받고 있어. 선생님이 그러더라. 나한테 분리 개별화가 안 됐대. 엄마랑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한대.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 쉽진 않은데 그래도 해야지. 너한테 다시 제대로 된 사람으로 가고 싶어. 저는 3개월 동안 연락을 끊었어요. 거리를 두고 지켜봤습니다. 그 후에 조심스럽게 만남을 다시 시작했는데 확실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더 이상 엄마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전에는 엄마가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봐야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이젠 그런 말이 없어졌어요. 본인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저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보였어요. 작은 변화지만 큰 의미가 있었죠. 이제야 사회로 한 발짝 뗀 느낌이랄까요? 지민아, 그때 내가 진짜 잘못했어. 엄마 앞에서 널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동안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 30년 넘게 엄마 말이면 다 맞는 줄 알고 살았어. 알고 있어. 널 그렇게 키운 게 너희 어머니시잖아. 그래도 이렇게 바뀌고 있고 이젠 달라지고 싶어. 아니, 달라질 거야. 널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저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도 있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는 폐업하고 나서 제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남자친구 통해서 미안하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자기가 잘못했다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딱 잘라 말했다고 해요. 엄마, 그건 지민이가 정할 일이야. 용서를 할 타이밍도 용서를 해줄 것인지도 모두 지민이 선택이지. 그리고 아직 나 자신도 엄마를 용서 못했어. 그러니까 나한테도 지민이한테도 연락하지 마. 저한테도 연락이 왔길래 한마디 했습니다. 용서는 아직 멀었어요. 어머니가 진심으로 반성하시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연락하지 마세요. 그 후로 연락이 없어요. 부끄러우신가 봐요. 아니면 자존심 때문이거나요. 어차피 상관없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전 여전히 대학병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승진 준비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수간호사 시험 봤는데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남자친구와는 조심스럽게 만나는 중이죠. 아직 결혼 이야기는 안 꺼냈어요. 남자친구는 어머니와는 연락하지 않고 있고 결혼해도 아버님만 만날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아직은 믿음이 안 가서 천천히 지켜보려고요. 사람이 진짜 변하는지 확인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어머니에게 냉수 시원하게 드셨는지 묻고 싶네요. 그날 정말 황당했거든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